제목 고요한 외침. 일부 고단한 일상 속의 작은 숨소리. 2007년 서울 근교의 아파트. 그곳에서 민수와 지연은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집값이 2억 원이었고 시댁의 도움으로 시작했죠. 이제 16년이 흘러 중학생 딸 지원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산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분주한 부엌. 지연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남편 민수와 딸 지원이를 깨웁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가족을 위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어요. 지원아, 아침 먹고 학교 갈 준비해야지. 민수 씨, 오늘도 출근 늦지 않도록 해요. 민수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며 지연은 외벌이를 하게 되었죠. 임신 중에도 일하며 가정을 지킨 그녀의 노력 덕분에 가족의 재정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항상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지연. 그녀는 사무실에서 집중하여 일하고 있지만 눈가에 지친 기색이 엿보입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성실함을 칭찬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의 고단함을 알지는 못합니다. 지연은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지만 밤을 새며 일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거래처와의 신뢰도 쌓였지만 시댁의 끊임없는 잔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재택근무는 애보면서 충분히 하는 일이라는 말과 함께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죠. 시댁에서의 가족 모임. 지연은 어색한 미소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지연의 옷과 생활을 비판하며 과거의 검소함을 강조합니다. 지연아, 옷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니니? 옛날에는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시아버지는 딸 지원이를 볼 때마다 돌아가신 누이를 닮았다며 지연을 무시하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매번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댁의 비판은 계속되었고 지연과 민수는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민수는 아내에게 미안함을 표현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과 민수. 지연은 민수에게 시댁에서의 일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입니다. 민수는 그런 지연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지연아, 힘들지? 이제 시댁 방문은 피하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지연은 시댁의 잔소리가 마치 자신들의 고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그들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서로에게 상기시키며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켜 있지만 그 가운데 가족의 행복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연은 맞벌이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는 시댁의 무심함에 실망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잔소리가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말입니다. 잠시 후 사연 해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요한 외침과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파트, 고요한 외침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게 16년 차 맞벌이 부부 민수 씨랑 지연 씨, 그리고 중학생 딸 지원이 가족 이야기인데요. 겉으로 보면 뭐랄까 평범해 보이는데 특히 아내 지연 씨가 겪는 어려움, 또 시댁과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지연 씨가 마주한 현실,
그 감정선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맞아요. 2007년에 결혼해서 16년 동안 꾸준히 자산을 늘려오긴 했어요.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지연 씨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특히 남편 민수 씨가 이직 준비한다고 잠시 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연 씨 혼자서 가게를 다 책임져야 했고 심지어 임신 중에도 밤샘 근무를 했다고 하니까 친정어머니 도움이 없었으면 정말 버티기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아, 정말 쉽지 않았겠네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도 엄청 지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희생들이 막 쌓여가는데 결정적으로 힘든 건 또 시댁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뭐 고단함을 넘어서서 약간 존재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상처로 이어지는 거죠. 그 상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시댁 식구들과 만날 게잖아요. 자료 보면 시어머니께서 지연 씨 재택근무를 보시고는 애 보면서 편하게 하는 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거나. 네네. 또 옛날 당신들 어려웠던 시절이랑 비교하면서 왜 돈을 못 모으냐? 이렇게 타박하시고. 심지어 뭐 옷 입는 거나 생활 방식까지 지적을 하신다고. 아유. 이런 말들이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지연 씨가 정말 필사적으로 지켜온 자기 일, 또 가정에 대한 기여, 이런 걸 그냥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정말 서운하고 화나는 지점이죠. 자기 딴에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 노력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니까요. 그리고 시아버지 같은 경우도 의도는 모르겠지만 딸 지원이를 보면서 자꾸 돌아가신 당신 누이를 닮았다 이런 말을 반복하신대요. 아, 이게 듣는 지연 씨 입장에서는 뭐랄까 약간 우리 앤데 왜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나 싶기도 하고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가족 모임 자체가 그냥 고통이 되는 거고 피하고 싶고 결국 참다 남편 민수 씨한테 그 감정이 터져나온 거죠. 그래서 다툼으로 이어지고 그게 바로 지연 씨의 고요한 외침의 실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 노력, 내 존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깊은 좌절감. 그렇죠. 근데 남편 민수 씨 반응이 좀 뒤늦게 아내 고통을 알고 미안하다, 뭐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시댁 가지 말자 이렇게 제안은 하잖아요. 네, 하긴 하죠. 이게 근데 지연 씨가 정말 원했던 공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상처가 너무 깊어진 뒤라서 좀 너무 늦은 위로였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물론 민수 씨도 미안함을 표현했지만 자료 속 지연 씨 반응을 보면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 지점이 중요한 게 지연 씨가 더 이상 그냥 참고 넘기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좀 재정립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나 힘들가 이걸 넘어서서 내 삶, 내 감정을 좀 되찾고 존중받고 싶다는 그런 강한 내면의 목소리인 거죠. 그 고요한 외침이 어쩌면 변화를 향한 갈망,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자기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네. 파트 1 고요한 외침에서는 이렇게 일과 가정 사이에서 정말 애쓰면서 자기를 지키려는 지연 씨의 모습이 잘 그려졌고요. 동시에 세대 간의 어떤 몰이해, 소통 부재 이런 것들이 시댁과의 갈등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남편의 그 뒤늦은 지지가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지연 씨가 느끼는 그 분노, 또 관계 정리에 대한 고민, 이게 어쩌면 많은 맞벌이 여성들이 가정, 직장, 또 확장된 가족 관계 속에서 겪는 좀 다층적인 압박감이나 소외감 이런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자기 현실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 노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터져나오는 그런 침묵의 외침.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지연 씨는 이 해묵은 갈등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또 남편 민수 씨는 아내의 그 고요한 외침에 어떻게 응답하면서 좀 관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정말요.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의 무게, 또 그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한 사람의 용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지. 그 고요한 외침이 과연 어떤 메아리를 만들어낼까요?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2부. 2007년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민수와 지연의 결혼 생활은 어느덧 16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그들은 중학생 딸 지원이를 키우며 맞벌이 부부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분주하고 때로는 힘겹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지탱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평범한 주말 아침, 아파트 창가로 밝은 햇살이 스며들며 지연의 얼굴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민수는 딸 지원이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잠시나마 집안의 따뜻함을 더해줍니다. 그러나 그 따스함 뒤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자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시댁과의 문제로 인해 겪었던 스트레스와 고통을 떠올리며 그동안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민수는 그녀의 곁에 다가와 조용히 앉습니다. 그는 아내의 고민을 알고 있으며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지원이랑 공원에 가볼까? 민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며 잠시라도 시댁의 문제를 잊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함께 공원으로 향합니다. 공원의 푸른 잔디 위로 지원이는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민수와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평화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지연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시어머니의 전화입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또다시 잔소리를 쏟아냅니다. 왜 이렇게 자주 만나지 않느냐? 지원이의 성적은 어떠냐? 끝없는 질문들 속에서 지연은 점점 지쳐갑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지연은 민수에게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털어놓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며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힘들어해도 돼. 우리 가족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잖아. 시댁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지연은 민수의 말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에 잠깁니다. 시댁과의 갈등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녀는 민수와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시댁에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지연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시댁의 무시와 잔소리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녀는 민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민수와 지연은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그들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사연 해설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민수 씨와 지연 씨 부부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국면인데요. 지난번에는
16년 결혼 생활 동안 쌓인 특히 시댁과의 갈등, 지연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에 좀 집중했었죠. 당신이 보내주신 그 가족관계 메모들, 또 글들도 보면서요. 이번엔 갈등이 좀 더 깊어지는 부분이랑 지연 씨의 어떤 내적인 변화, 여기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 마지막엔 지연 씨가 시어머니의 뭐랄까, 끊임없는 잔소리, 또 무시 때문에 너무 지쳐서 관계를 끊어야 하나? 뭐 이런 고민까지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런 장기간의 스트레스가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부에서는 이 갈등이 어떻게 좀 다르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뭘 좀 얻어갈 수 있을지 한번 보죠. 2부 사연이 그 주말 아침 장면으로 시작되더라고요. 분위기는 잠시 좀 평온해 보이는데 지연 씨는 커피 마시면서 생각에 잠겨 있고 남편 민수 씨는 딸 지연이랑 아침 준비하면서 공원 가자고 하고요. 이런 소소한 일상의 평화, 이게 중요하다고 당신 메모에도 있었는데 역시 길게 가진 못하는군요. 네, 바로 그렇죠. 시어머니 전화 한 통이 딱 그 평화를 깨버리죠. 왜 자주 안 오냐? 지원이 성적 괜찮니? 뭐 이런 질문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게 그냥 전화 받고 스트레스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이 갈등이 지연 씨의 어떤 자존감이나 일상 자체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나.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신이 공유해 주신 글 중에 그 세대 간 소통 갈등 사례랑 약간 비슷한 패턴이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보다는 계속 책임을 묻거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식이죠. 민수 씨가 애가 해결할게 하면서 아내를 좀 이렇게 감싸주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든든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당신이 보내주신 관계 심리 자료 보니까 이런 해결사 역할이 오히려 당사자의 주체성을 좀 약화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지연 씨 불안감이 쉽게 안 가시는 것도 혹시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민수 씨 지지가 물론 힘이 되죠. 긍정적인데, 하지만 문제의 핵심 당사자는 결국 지연 씨 본인이잖아요. 외부에서 막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연 씨 스스로가 어떤 경계를 만들고 대처하는 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사연 뒷부분에서 지연 씨가 밤에 혼자 고민하면서 딱 그 지점에 가닿더라고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 이렇게 딱 결심을 하죠. 바로 그 부분이군요. 그 외부 도움에 기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기로 딱 마음먹는 그 전환점. 일부에서 느꼈던 상처나 분노? 이걸 넘어서 이제 용기랑 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내 삶과 가족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겠다. 이 다짐이요. 이게 혹시 당신이 보내주신 그 회복 탄력성 연구에서 말하는 내적 통제감 회복 뭐 이런 거랑 연결되는 걸까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딱 나타나는 순간이죠. 물론 이 결심 하나로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죠. 그렇지만 문제에 대한 지연 씨의 태도나 접근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란 신호예요. 예전처럼 외부 압력에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 자기 필요를 중심에 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관계를 다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참자거나 남편이 어떻게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상황을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가 딱 보이는 거네요. 오늘 민수 씨, 지연 씨 이야기 2부를 당신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이랑 이렇게 엮어서 보니까 그 표면적인 사건 너머의 심리적인 움직임이 훨씬 깊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부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지연 씨의 이 결심이 정말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지, 또 민수 씨는 아내의 그런 주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옆에서 잘 지지해 줄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사실 더 궁금해지는데요. 관계 변화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도 기존에 알고 계셨던 정보들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어떤 새로운 생각의 실마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을까요? 한 개인이 이렇게 내면의 용기를 내서 관계의 경계를 새로 만들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줘야 그 변화가 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남겨드리면서 다음번 탐구를 또 기약하겠습니다.
3부 변화의 시작.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차갑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작은 아파트 창문 틈새를 파고들어 민수와 지연의 거실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곳은 그들이 결혼 초반부터 함께 살아온 공간으로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벽에는 지원이의 어릴 적 그림들이 걸려 있고 한쪽에는 민수가 만든 목재 가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들의 노력과 사랑이 함께 자라온 곳입니다. 어느새 16년 차에 접어든 그들의 결혼 생활은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최근 들어 지연은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약을 먹으며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지켜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주말 아침 민수는 커피를 내리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가 조용히 잠들어 있는 듯합니다. 그는 잠시 후에 있을 시댁 방문을 앞두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연은 이번에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수는 어쩐지 그녀가 그 결정을 후회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거실로 나옵니다. 민수, 나 오늘 그냥 집에 있을게. 혼자 다녀와. 지연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 그럼 내가 다녀올게. 무리하지 말고 쉬어. 민수가 시댁으로 향하는 동안 지연은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시댁의 잔소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떨치기 힘들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민수는 어머니의 잔소리와 비교를 여전히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연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지연이 많이 힘들어해요. 우리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나도 지연이가 고생하는 걸 알고 있어. 조금 더 신경 쓸게.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은 그의 얼굴에서 작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어땠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조금 이해해 주신대. 우리 조금씩 바꿔나가자. 지연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지만 민수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걸어갈 길을 찾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것임을 믿으며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서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사연 해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민수 씨와 지연 씨 부부의 사연입니다. 결혼 16년 차 맞벌이 부부시고요. 네. 중학생 딸 지연이 이렇게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신데 특히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좀 힘들어하셨어요. 네네. 보내주신 사연들을 보면서요. 이 복잡한 갈등의 어떤 핵심이랄까? 또 혹시 변화의 가능성은 없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세대 간의 문제, 특히 맞벌이하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 이런 미묘한 긴장감, 갈등,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정말 많죠. 네. 근데 이제 각 가정마다 그 상황이나 깊이는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 씨, 지원 씨 부부의 경황을 통해서 어쩌면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고 또 관계 개선에 실마리 다툰 걸 발견하는 데 좀 집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 사연들에서 지연 씨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봤었잖아요. 임신 중에도 계속 일하셨고 네, 맞아요. 또 남편 민수 씨가 이직 준비할 때는 혼자서 외벌이로 가정을 다 책임지셨고요. 정말 애쓰셨는데 네, 근데 이제 시댁의 반응은 좀 달랐죠. 맞아요. 재택근무를 하니까 뭐 집에서 애 보면서 그냥 편하게 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죠. 그렇죠. 노고를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네. 그리고 뭐 옷 입는 거나 살림하는 방식까지 계속 지적하고 심지어는 먼저 세상을 떠난 시누이라고 딸 지원이를 자꾸 비교하는 말들. 아, 이게 정말 큰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쵸.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현실에서 느끼는 그 삶의 무게하고 또 시댁, 특히 이제 시어머니가 이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 사이에 온도차가 너무 큰 거죠. 네. 엄청난 간극이 있었죠. 네. 2부 사연에서도 보면 남편 민수 씨가 아내한테 아휴, 내가 중간에서 자갈게, 해결할게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네, 위로는 했지만 사실상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건 없었거든요. 지연 씨 입장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 전화 한 통 받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네, 스트레스였고 네, 어떨 때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없는 위로가 오히려 좀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지연 씨가 감정적으로 많이 지쳤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이제 3부 사연에 어서는 지연 씨가 거의 한계에 다다른 거죠. 이 시댁 문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심리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약까지 먹게 되는 상황까지 갔어요. 아, 정말 힘드셨겠네요. 네, 그래서 마침내 결심을 하죠. 주말에 시댁 가는 걸 거부하기로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지연 씨가 처음으로 자신의 그 고통을 딱 표현하면서 뭐랄까 경계를 설정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보호를 위한 행동이죠. 네. 내 정신적, 감정적 한계는 여기까지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딱 한 거죠. 맞습니다. 이 경계 설정이라는 행동이 이제 앞으로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걸 지켜보는 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놀랍게도 변화의 시작은 남편인 민수 씨에게서 나타나요. 아, 민수 씨요? 네. 환자 시댁에 가잖아요. 가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아내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지연이가 많이 힘들어한다.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아, 드디어 남편이 좀 움직였네요. 네. 물론 이제 어머니의 대답은 앞으로 좀 신경 쓸게 이거였는데 이게 뭐 얼마나 진심이고 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죠. 네. 그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리긴 해요. 신경 쓸게라니.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민수 씨가 그냥 말을 전달만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가족관계 안에서 소극적이었던 태도에서 벗어나서 네.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좀 적극적으로 중재해 보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가족 내의 어떤 역학관계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긴 하네요. 민수 씨의 행동은. 근데 솔직히 그 신경 쓸게라는 어머님 대답이 수년간 이렇게 감정이 쌓여온 지연 씨 입장에서 과연 이게 충분한 위로가 됐을까? 아니면 뭐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상황을 잠깐 넘기려는 그냥 의례적인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의심은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입니다. 뭐 완벽한 해결책하고는 거리가 멀죠,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작은 틈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일 수 있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이 뭔가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자기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연 씨가 비록 작지만 위안을 얻고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헤쳐나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동안 완전히 멈춰있던 관계에 아주 작은 파문이라도 일기 시작했다는 점. 그게 어쩌면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네, 아직 뭐 안심하긴 이르겠지만 그래도 꽁꽁 얼어붙었던 관계에 진짜 작은 균열이라도 생긴 건 분명히 보이네요. 부부가 서로한테 좀 기대면서 같이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 수도 있겠고요. 오늘 살펴본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관계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라는 게 꼭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작지만 용기 있는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지원 씨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경계를 설정한 것, 그리고 민수 씨가 좀 서툴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시도한 것, 이런 것들처럼요. 물론 앞으로 갈 길이 여전히 쉽지는 않겠죠. 네, 험난하겠죠? 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어둠 속에서 어떻게든 빛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님, 그리고 혹시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실 다른 많은 분들께도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관계 속에서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는 뭘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고요. 네.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드디어 지연 씨가 직접 시어머니에게 자기 마음을 좀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용기를 낸다고 합니다. 과연 이 대화가 꽉 막힌 관계에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까요? 다음 저희의 깊이 있는 분석도 기대해 주십시오. 자부 다시 피어나는 희망. 어느덧 서울의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햇볕은 아침부터 뜨겁고 도시의 분주한 소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수와 지연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평온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연은 오늘도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기 전 딸 지원이가 학교에 가기 위해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그 작은 어깨에 담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지연은 지원이를 보며 다짐합니다. 지원이에게는 내가 겪었던 고충을 물려주지 않겠어. 지연은 출근길에 잠시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날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동안의 힘든 시간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지연은 커피를 마시며 결심합니다. 오늘은 시어머니께 솔직히 내 마음을 말씀드려야겠어. 회사에서의 하루는 늘 그렇듯 바쁘게 흘러갑니다. 지연은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며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오늘 저녁 시댁을 방문해 자신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지연은 민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민수 씨, 오늘 저녁 시댁에 가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난 당신의 결정을 믿어. 퇴근 후 지연은 시댁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반갑게 맞이하지만 그 속엔 늘 그렇듯 지연에 대한 비판의 눈빛이 숨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지연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니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도 제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답합니다. 그래. 지연아, 내 마음을 이해 못해서 미안했어. 우리도 나름대로 너희를 걱정했단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답변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우리 서로 조금씩 더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 대화는 둘 사이의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습니다. 지연은 시댁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할 희망을 느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수고했어, 지연아. 내가 있어서 내가 더 열심히 살 수 있어. 지연은 민수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서로에게 상기시키며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단 걸 잊지 말아야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금 피어오릅니다. 잠시 후 사연 해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16년 차 맞벌이 부부죠. 민수 씨와 지연 씨 이야기 그 네 번째 장을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앞서 저희가 쭉 따라왔는데 힘겨운 결혼 생활, 육아 문제, 또 시댁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그 속에서 정말 작지만 피어나는 어떤 희망 같은 거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지난 이야기들을 잠깐만 요약하면요. 오랜 시간 동안 지연 씨가 외벌이 부담도 있었고 또 시댁에 오해 섞인 말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재택근무 그거 편한 거 아니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아, 네. 외모 지적도 있었고 심지어 딸을 보면서 돌아가신 분이랑 비교하는 그런 말까지. 이게 상처가 깊었죠. 그렇죠. 감정적으로 많이 쌓였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3부에서 남편 민수 씨가 용기를 내서 어머님께 처음으로 아내의 그 고통을 알렸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긴 했어요. 그게 중요한 진전이긴 했는데 아직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좀 거리가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연 씨가 직접 용기를 내서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 4부 사연에 좀 더 집중해 보려 합니다. 아마 듣고 계신 당신의 경험과도 어딘가 좀 맞닿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이 중요한 순간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16년간 쌓인 감정들, 특히 시댁과의 관계에서 지연 씨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던 것 같아요. 네. 점이죠. 아마 3부에서 남편이 전달하긴 했지만 그걸로는 좀 충분치 않다 이렇게 느꼈을 수 있어요.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 아니면 최소한 자신의 감정이라도 제대로 알려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죠. 오랫동안 좀 회피하거나 참아왔던 그런 패턴을 깨려는 어떤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에요. 네. 그래서 4부에서 보면 지연 씨가 퇴근 후에 바로 시댁으로 향합니다. 와, 이거 진짜 큰 결심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니 앞에서 그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죠.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동안 제가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제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와,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요? 여기서 지연 씨의 접근 방식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막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 그러니까 나를 주어로 한 표현, 제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시작했다는 점이요. 아, 네네. 나 전달법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이게 보통 소통의 문을 여는데 좀 더 효과적일 때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시어머니 반응이 네 마음을 내가 다 이해 못해서 미안했다. 근데 우리도 나름대로 너희를 걱정한 거란다. 이런 식이었죠. 네. 이게 모든 갈등을 다 해소하는 만능 열쇠는 아닐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중요한 건 그동안 좀 일방적이거나 아예 단절됐던 관계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속마음이 오고 갔다는 그 사실 자체, 그게 의미가 큰 거죠. 아,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거네요. 네. 관계 개선에 어떤 작은 희망이 보이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대화 자체만으로도 지연 씨한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꾹꾹 눌러왔던 감정을 드디어 표현했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일단은 그걸 듣고 반응을 보였다는 경험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 민수 씨가 수고했어. 이렇게 딱 말해주는 장면도 기억에 남아요. 아, 그게 참... 네, 그 한마디가 중요하죠. 지연 씨의 용기를 딱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겠죠. 그럼요. 이런 관계 문제는 사실 혼자서만 해결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배우자의 지지가 이런 힘든 과정을 헤쳐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야기는 결국 아무리 오래되고 깊은 갈등이라도
용기를 내서 진심으로 소통을 시도할 때 변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지만 희망이 다시 좀 타오르게 시작한 거죠. 그렇죠. 사실 복잡한 인간관계, 특히 가족관계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참 두렵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해는 더 깊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지연 씨의 사례처럼 때로는 좀 솔직한 표현이 관계를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는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어렵게 피어낸 희망의 불씨,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다음 5부에서는 민수 씨와 지연 씨가 이제 서로에게 좀 더 집중하면서 부부 관계를 다시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진다고 하네요. 아, 기대되네요. 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당신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함께 걷는 길.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무겁고 바쁜 도시의 일상은 끝이 없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여느 때처럼 각자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민수는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고 지연은 지원이의 아침을 챙기며 분주히 움직입니다. 이들의 하루는 언제나 치열하고 그 속에서 서로를 향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조금 더 특별한 날입니다. 아침, 민수와 지연의 아파트. 지연은 주방에서 지원이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나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합니다. 민수는 아침 커피를 내리며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지연이 궁금한 듯 묻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동안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 지연은 민수의 제안에 살짝 놀라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지원이 학원 끝나고 데려다 주고 나서 시간이 되겠네. 민수는 지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시댁과의 문제로 지연이 받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운 맞벌이 생활 속에서도 민수는 아내를 위한 자그마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서울의 작은 식당. 민수와 지연은 오랜만에 단둘이 외출을 합니다. 민수는 특별히 예약한 식당에서 조용히 지연을 맞이합니다. 그곳은 그들이 결혼 초기에 자주 찾았던 작은 이탈리아 식당입니다. 여기 오랜만이네. 기억나? 우리 결혼하고 나서 처음 왔던 곳이잖아. 민수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기억하지. 그때 파스타가 너무 맛있어서 매주 오고 싶었잖아. 지연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식당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둘은 처음 만났던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에 젖어듭니다.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작은 배려에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식사 후 식당을 나서는 민수와 지연.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식당을 나서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 민수가 제안합니다. 좋아. 우리 이렇게라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민수와 지연은 서로를 향한 작은 위로와 격려 속에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시댁과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부는 없지만 그들의 노력과 사랑은 언제나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잠시 후 사연 해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16년 동안 이어진 한 부부, 그러니까 민수 씨와 지연 씨의 삶을 담은 5편의 사연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5편이면 정말 긴 시간이네요. 16년. 그렇죠. 2007년에 그 2억 원짜리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자산은 불어났지만 오히려 마음의 골은 깊어지고 특히 시댁과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아, 네네. 그래서 이걸 회복해 나가는 과정까지 이 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아마 당신의 관계에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사연들이 단순히 그냥 한 부부의 이야기, 연대기라기보다는요, 정말 오랜 관계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네네. 경제적인 압박이라던가, 또 가족 간의 어떤 기대치 차이,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되다가 다시 노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분명 당신의 경험과도 좀 맞닿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첫 사연부터 보면 그 맞벌이 하면서 또 아이 키우면서 지친 지연 씨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경제적으로는 점점 나아지는데 시댁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고 이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어떤 말들이 있었나요? 아, 재택근무 그거 애 보면서 편하게 하는 일 아니냐? 이런 식의 말이에요. 또는 외모 지적 같은 것들. 아, 정말. 이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며느리에게 가해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압박감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연 씨 자존감이 정말 많이 깎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룬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개인이 느끼는 감정 소모는 정말 클 수 있다는 거. 그 점이 중요하고요. 네. 또 외부의 시선이나 기대가 개인의 노력이나 성취를 얼마나 쉽게 왜곡하고 또 폄하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관계에서의 경계 설정이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시점인 거죠. 네. 남편 민수 씨가 뒤늦게라도 좀 아내 고통을 알아채고 시댁 방문 줄이자 이렇게 제안은 했다고 하는데요. 아,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근데 뭐랄까 이미 감정의 골은 좀 깊어진 상태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죠. 그 경계 설정의 어려움이나 이미 생긴 감정의 골이 아마 이어지는 사연들에서 더 자세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2부, 3부에서 그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민수 씨가 아내 편을 들어주려고는 했지만 어쩌면 좀 소극적이었을 수도 있고. 네, 적극적인 해결보다는 약간 회피에 가까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는 사이에 지연 씨는 혼자 상처를 계속 곱씹게 되고 남편한테도 좀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아, 안타깝네요. 작은 오해들이 쌓이다 보니까 소통은 더 안 되고 관계가 눈에 띄게 좀 차가워졌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결 안 된 갈등이랑 침묵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만 계속 커지다가 결국 4부에서 지연 씨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 딱 결심을 하죠. 네. 직접 시어머니와 대면하기로요. 그렇죠. 쌓이고 쌓인 감정을 안고서 정말 큰 용기를 낸 거죠. 네, 4부에서 지연 씨가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을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제 삶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오. 이게 그냥 불만만 막 터뜨리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입장도 먼저 언급하면서 자기 감정이랑 요구를 전달하는 방식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일방적으로 막 비난하거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내 노력과 감정도 좀 알아달라. 이런 접근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식의 소통 방식이 아마 방어적인 태도 대신에 시어머니로부터 아이고, 내 마음을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했다. 이런 어떤 성찰과 사과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오랜 갈등 관계에서는 이렇게 좀 균형 잡힌 자기 표현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귀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와, 마침내 그럼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5부 사연에서는 이제 남편 민수 씨의 변화, 노력이 좀 돋보이더라고요. 아, 민수 씨가 어떻게 했나요? 아, 아내한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하고 두만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결혼 초에 자주 갔던 추억의 식달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저녁 식사를 딱 마련하는 거예요. 오, 그 저녁 식사 제안이 참 의미심장하네요. 그냥 단순히 미안해하는 제스처를 넘어서서 두 사람이 함께했던 좋은 기억, 그 공유된 긍정적 역사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떤 자원으로 쓰려는 시도잖아요. 맞아요. 우리 원래 이런 사이였잖아 하고 떠올리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가장 좋았던 시절의 추억을 다시 상기시키면서요. 문제가 뭐 이걸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더라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구체적이고 사려 깊은 행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현실적인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마무리 같아요. 네, 정말 이 5편의 사연을 쭉 따라가 보니까 16년이란 시간 동안 관계를 지켜나간다는 게 이게 정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 이해해야 하고 때로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여정이구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 재정적 안정이라는 목표 뒤에 가려진 어떤 감정 노동의 무게도 있고 또 가족 간의 기대가 충돌할 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용기 있는 대화가 필요하고 또 관계 회복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그렇습니다. 민수 씨와 지연 씨 이야기가 아마 당신의 삶 속 관계들을 좀 돌아보게 만들 거예요. 혹시 당신 곁에서 잘 보이지 않게 애쓰는 누군가의 노력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당신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할 용기를 못 내서 혼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계는 정말 꾸준히 가꾸지 않으면 금세 황폐해지는 정원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민수 씨와 지연 씨 부부의 그 긴 시간 속을 함께 걸어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쩌면 동신의 관계 속에서도 좀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다시 함께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아주 작은 용기나 아니면 사려 깊은 행동 하나가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당신에게 깊은 울림과 또 생각을 안겨줄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